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현금 쌓아라. 곧대 돈 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경제 위기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과 금리 급등 후 인하, 세계 주가 폭락의 잦은 반복, 나스닥 3% 폭락 4회 이상, 달러와 초강세와 해외 자본 이탈 등이 가시화되면서 금융위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금융위기는 반드시 왔으며 사전에 현금을 확보하여 위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떼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 부동산과 금, 달러를 바탕으로 1억으로 최대 60억까지 현금으로 떼부자 되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4276 제가 직접 베스트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무조건 현금 쌓아라. 곧 떼돈 번다. 여기 보시면 와 정말 엄청나네요. 자, 이 돈의 물결 바로 경제위기가 가까워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별표를 해볼까요? 모든 경제위기는요 가계, 금융, 기업 이 세 방향으로 오게 돼 있어요. 부동산 거품 형성, 먼저 가계대출, 이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자꾸 이제 가중되고요. 2단계 금리 인상, 채무 적체, 소비 감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3단계에서 대출 이자까지 아예 쌓이고 개인도 파산되면 결국 이게 쌓여가지고 금융위기, 은행이 버티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두 번째, 금융기관 자체 리스크 관리,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 원리금 상환이 안 되고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자, 부실 채권이 증가하면서 건전성은 심각하게 악화되겠죠. 그렇게 되면 역시 금융위기, 은행이 파산되면서 금융위기로 치닫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대출이 담보 및 보유자산 가치가 내려가면서 금리 인상, 채무 적체, 성장도 악화돼요. 금리 인상이 원인이 되죠. 자,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은 당연히 부도되거나 도산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금융위기 은행 파산으로 주가 폭락, 집값 폭락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실래요? 심상치 않아요. 세계경제 2차 대전 이후 최대 위기라고 아예 지금 뉴스에서 그러잖아요. 지금 어떤 큰 사고가 터져도 뉴스에서는요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진짜 터진 다음에 시끄럽게 떠들어대지 그전에는 쉬쉬쉬 합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이 반응이 늦은 거예요. 세계 경제 침체, 위기 확산. 자, 먼저 중국 경제가 붕괴될 확률이 있고 미국 경기 침체 이 두 나라가 제일 지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이 두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지금 아킬레스건들이 많은데 이게 동시에 터지면서 위기가 된다. 먼저 중국은 부동산 붕괴, 소비 지출 감소, 투자 감소 이 지금 3단계로 계속 악순환을 갖고 있어요. 소비 지출 특히 소비가 중요한데 온라인 알리바바 매출이 급감하면서 중국 내수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성장률 4%대 소비 생산 감소됐다고 했죠. 실업률은 올라가고 그러다고 수출이 뭐 살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 경기 침체. 미국은 말이 좋아서 경기 침체지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그냥 경제 위기로 터집니다. 자, 미국 제조업 경기 5개월 연속 위축 지금 46.8, 40.15, 52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조업 지수하고 실업률입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요 미국은 경제 위기 위험성에 직면하게 돼요. 추가 지표, 구인 보고서, 신규 고용, 실업률 이것도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죠. 세계 동시 위기. 그럼 어떤 문제들이 또 있느냐? 미국, 유럽, 일본, 대만 이 주요 국가들의 지금 주가가 거품이 너무 심해요. 이게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다는 거죠. 위험자산 회피. 지금 현재 가만히 보면 주식, 부동산, 달러, 암호 이런 것들 위험자산이 이 재벌들, 세계적 갑부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털어내고 있는 경향이 보입니다. 물론 아직은 부동산은 신고가 찍고 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빨간 등이 켜졌어요. 전쟁과 지금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또 보호무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계속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제 전쟁 이것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별표를 칠게요. 지금 몇 가지가 이게 지금 자꾸 반복되면 진짜 위험해지는데 금리가 폭등 후에 인하하게 되면 위험해요. 근데 왜 지금은 위험하냐면 지금 금리가 5.5 어마어마하게 뛴 거예요. 그 전에 금리 그렇게까지 뛴 적 없어요. 별로. 최근에 0% 제로금리에서 그렇게 올랐다 물가 때문에. 근데 그게 문제가 인하 시점에서 꼭 사단이 나요. 주가 폭락이 지금 반복.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코스피 막 추락하고 다른 해외 주가들 폭락하지 않습니까? 나스닥 3% 사회 폭락 뭐 이미 4위 됐어요. 올해만 와서 이거 지금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널뛰기 안 하는데 지금 상위 1%의 기관들 뭔가 위험하다 하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달러와 초강세 항상 이 달러가 문제예요. 달러 때문에 경제위기나 외환위기가 터지는 거죠. 외국인 계속 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천문학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본격화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주식 보세요. 외국인 놈들 맨날 팔아제끼지. 장단기 금리 역전 이것도 유력해요. 장단기 금리 역전하고 금리 인상 후 급격한 인하 이거는 100% 경제 위기가 터졌어요. 바로 터지지는 않고 한 1에서 2년 후에 어떻습니까? 위험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씩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로 떼돈 버는 방법. 제가 떼돈 버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아서가 아니라 이대로만 잘 따라가게 되면 돈 많이 버는 건 맞아요. 실질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로 돈 벌자 이 말은 개별 주식을 사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추락할 때, 하락할 때 돈을 먹는 코덱스 인버스 또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입니다. 보실래요? 자, 2020년간 그래프입니다. 와, 지금 코로나 때 3,000 거의 3,400까지 갔다가 쭉 빠졌다가 야금야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다시 또 추락을 했죠. 2,500까지. 자, 그러면 얼마까지 떨어지면 경제위기 위험성이 있느냐 알려드릴게요. 대략 여기 보시면 1,800, 한 2,000 분기 되면 위험하고요. 코스피 지수가 2,000에서 1,800 정도 가면 경제위기 확률이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빠질 리가 없거든요. 경기 침체로 그 정도 빠지지 않아요. 뭔가 사단이 난 거예요.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폭락을 하듯이. 자, 그럼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특정 국가가 경제위기 터지면요. 여기 코스피 1000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폭락해갖고 인버스는 뭡니까? 인버스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먹는 상품이 인버스예요. 주가가 이렇게 1000까지 떨어지면 2배 이상 먹겠죠. 여기 보실래요? 이제 ETF 인버스 하락장 코스피 2300 이하 혹은 원달러 환율이 1380 돌파 시에 원달러 환율이 1385 올라가거나 코스피가 2300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 금융위기를 생각해야 돼요. 자, 코덱스 인버스 이건 1 곱하기짜리인데 얘는 그냥 주식처럼 먹는 거고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얘는 이제 2배로 먹는 건데 얘는 코덱스는 삼성 자산 운용사예요. 미래에셋은 타이거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먹는 겁니다. 만약 주가가 올라가면 손해보겠죠. 먼저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 투자할 때는 꼭 이 두 가지를 보세요. 기관이 인버스를 사느냐 안 사느냐를 봐야 돼요. 두 번째, 외국인들은 별로 인버스 안 사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파느냐 사느냐를 보고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인버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관이 인버스를 계속 산다면 이건 주가가 계속 폭락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ETF 레버리지. 이번에는 레버리지는요. 상승장. 이제 주가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코스피가 1100 회복 시점에서 1000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이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개별 주식만 하지 말고 코덱스 ETF 레버리지를 좀 생각하세요. 이건 막 2배씩 먹는 거니까. 상승장 코스피 약 1100 정도 되면 1000 찍고 1100까지 올라오면 이제 회복하는구나 해서 1 곱하기부터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로 가면 돼요. 코덱스 200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이건 상승장에 먹는 거예요. 기관 레버리지 매매 이번에는 기관들이 레버리지를 얼마나 사느냐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얼마나 사느냐
이걸 따지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ETF는 반드시 금융위기 때 전후로 소액으로 하세요. 너무 많이 또 투자하면 위험하니까. 대신에 4번이 제일 중요해요. ETF 인버스라든가 레버리지는 상황에 따라 변경해야 돼요. 그냥 이게 1600까지 코스피가 떨어져서 이거 1000까지 무조건 가는구나 해갖고 인버스 그냥 몰빵해갖고 1000까지 떨어지면 떼돈 벌지만 이게 1600에서 그냥 끝나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가면 망해버리 물려가지고 설령 물렸더라도 바로 던져야 돼요. 손해보고.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인버스 끝까지 가고 또 상승량인 줄 알고 레버리지 끝까지 가고 이러면 안 돼요. 자, 이제 달러로 떼돈 버는 방법. 달러. 평상시에는 원래 옛날에 750, 이번에는 1000에서 1200 사이였는데 지금 뭔가 경제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안 좋습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지금 1300대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보시면 자, 2000년도에 IMF 때 2000까지 뛰었어요. 원달러 환율. 달러가 2000이에요. 1달러당 2000. 2000원까지 치솟았고 그 다음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요 1580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코로나 때 코로나 때는 거의 한 1400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1300대에서 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죠. 여기. 자, 여기 놀고 있는데 그럼 얘가 금융위기가 터지면 얼마까지 가느냐? 기본 1600까지는 갈 거예요. 1800 갈 수도 있어요. 왜? 그 전에 2000도 찍고 1580도 찍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달러를 만약 금융위기 터질 것 같다 그러면 달러를 미리 사놓으면 돈을 벌겠죠. 여기 보실래요? 평상시 달러 1250에서 1450 사이에서 놉니다. 맞죠? 지금은 1300대에서 오래 놀았죠. 자, 보유자금 30% 이내를 박스권에서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교환 수수료 할인 90% 받고 달러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할인 받는 게 있습니다. 자, 달러 할인 받고 예적금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전신환 수수료 확인 후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준금융위기 상황. 지금은 냉정하게 말하면 준금융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약간 위험한 상황이긴 해요. 저점에서 달러를 잡고 한 1200이나 1300 이렇게. 대신에 조건이 있죠. 경제위기가 터진다는 조건으로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손해봅니다. 고점에서 매도. 다만 과도한 투자는 금지. 고점이란 말은 1600이든 700이든 경제위기 터진 때 던져버리라 이거예요. 금융위기 후에 달러 폭등 상황에서 달러가 이미 많이 올라갔어. 한 1600, 700까지 갔는데 그때 달러를 사면 망하겠죠. 그때는 이제 원화가 회복을 하는 거예요. 원화가 뛴다 이 말은 달러가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손실 발생이 높다. 달러는 상품이 예적뿐만이 아니라 달러 예금, ETF 펀드, 달러 RP 이런 것들이 무난합니다. 금융위기 시에 달러는 1500에서 1800 사이로 간다. 지금 1300대니까 얼마 정도 먹는지는 알겠죠. 자, 이번에 금으로 떼돈 버는 방법. 솔직히 달러와 금은 떼돈 벌기는 어려워요. 그럼 떼돈 버는 게 뭐냐? 바로 주식 갖고 부동산을 믹스하는 겁니다. 섞는 거예요. 주식했다 부동산했다 주식했다 부동산 이게 아니라 주식을 쭉 한 다음에 후발주자인 부동산을 나중에 이제 몰빵하게 되면 최대인 60배까지 벌어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실래요? 금이 진짜 너무 많이 쪘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수직 상승했죠. 자, 지금 1g당 4만원 정도밖에 안 했었던 게, 와, 여기 보세요. 현재 109,500. 근데 금융위기가 터지면 얼마까지 갈까? 예측을 하건데 13만에서 14만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대략 한 30% 정도는 먹을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평상시 국내 금은 현재 10만에서 11만이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7에서 8만이었는데 1g당 꽤 올랐죠. 거의 30% 40%가 단기간에 폭등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달러 거품으로 금 강세. 왜 금이 이렇게 뛰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달러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찍어낸 이 달러, 이게 문제인 겁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솔직히 원화에 비해서 달러가 뛰어서 그렇지 달러가 너무 지금 거품이 심하니 금이 뛰는 거고. 자, 단기 고점은 대신에 금도 부담돼요. 금 보세요. 너무 많이 뛰죠. 현재는 저점에서 고점 매도 뭐 하는 수밖에 없고 국내 금은 10에서 11만이 현재 기준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러면 금이 폭등하겠죠. 만약 근데 금이 13만, 14만까지 이미 폭등한 상황에서 금을 잡는다? 그러면 30% 이상 손해볼 수도 있어요. 폭등 전에 잡아야죠. 물론 지금은 금융위기 터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지금은 투자하면 안 돼요. 지금은 거품도 있으니까 좀 상황을 봐야 돼요. 자, ETF 금선물, ETN, 골드바 바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금은. 자, 금융위기 시에 여기 13이나 14만까지 올라가면 대략 30% 수익이 날 것이다. 자, 이제 부동산이 중요하죠. 부동산이. 여기 보시면 자, 미국발 금융위기 때 엄청 올랐다가 뚝 추락을 했다가 지금 신고가 찍고 자, 지금 현재 여기에요. 올라갑니다. 만약 경제위기가 터지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얼마만큼 빠질 것 같아요? 아파트값 최소 반토막입니다. 이 50%라고 써놨죠. 많게는 70%까지 떨어집니다. 강남 아파트 예를 들어서 50억짜리가 있다. 그러면 최소 25억. 많이 떨어지면 거의 17억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50억짜리가. 그러니 예전에 압구정, 현대 이런 것들이 10억 이자까지 떨어진 거죠. 경제위기 터지면 반토막 나요. 진짜로. 자, 여기 보세요. 2022년 폭락 후에 23에서 24년 회복 중. 그렇죠. 22년에 약 30% 정도 다 빠졌어요. 웬만한 것들. 50% 넘게 빠진 것도 꽤 돼요. 근데 너무나 빨리 회복을 했죠. 너무나 빨리 회복. 지금 물가가 빨리 잡히면서 회복했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 지방순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경제위기 시 모든 곳, 강남을 비롯해서 저기 지방 골짜기까지 모든 곳 기본 40%에서 70%까지 대폭락합니다. 일단 반토막 이상 떨어진다고 보시고 그러면 경제위기 확실히 터졌다 그러면요. 진짜 잡을 게 많네요. 물론 돈이 있어야 돼요. 자, 주식을 잡을까 부동산을 잡을까? 부동산 한 번에 잡아도 괜찮아요. 왜? 두 배 이상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주식을 먼저 잡고 부동산을 후발주자가 부동산이니까 나중에 잡는 게 많이 벌어요. 여기 보시면 2022년, 26년 지금은 상승장이 예상돼요. 한 2, 3년. 미국과 중국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국가 경제위기 연쇄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커요. 그럼 그때 부동산을 매입해야죠. 경제위기 가능성, 즉 이걸 뭘 보고 알 수 있냐.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불안하면 경제위기가 터질 확률이 확 늘어나는데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해지고 있죠. 자, 이때 경제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면 부동산 자 가능성이 높아질 때 갖고 있는 사람은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그리고 폭락전에 매입하면 어우 비싸게 팔고 싸게 파니까 좋겠죠. 물론 그 자신이 없으면 그냥 끌고 가시는 거죠. 그냥 얘는 끌고 가고 여유자금 있는 걸로 투자를 해야겠죠. 여기 보시면 자 경제위기 시에 주가 워낙 폭락. 와 추락을 했다가 잘 보세요. 1100까지 갔던 주가가 280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그냥 인버스 1 곱하기만 했어도 몇 배 먹겠어요? 5배 먹네. 5배 곱하기 2짜리를 하면 10배 먹네요. 10배 1억이 10억이 되는 거예요. 물론 계속 먹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얘가 또 1000까지 올라갔어요. 똑같네요. 상황이 떨어질 때 5배 올라갈 때 5배 그냥 10배 2 곱하기로 하면 ETF 2 곱하기로 하면 몇 배입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다가 여기 또 2064까지 갔는데 미국발 금융위기 때 938까지 코스피가 떨어졌고 쭉 올라갔다가 2500대까지 찍었는데 코로나로 1435로 2020년에 1430까지 추락을 했어요. 달러도 볼까요? 아까 말했죠. 2000까지 갔다가 추락을 했다가 그 IMF 때 그다음 미국발 금융위기 때 1580까지 갔다가 1000까지 추락했다가 다시 또 코로나 때 1430까지 갔다가 지금 1300대예요. 자 여러분들 경제위기 때 부동산으로 얻는 수익, 주식으로 얻는 수익, 가상화폐로 얻는 수익, 달러, 금, 원자재로 얻는 수익들을 샘플로 제시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경제위기, 부동산, 투자. 여러분들 경제위기가 터지면 웬만하면 실거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거주하면 돈 많이 못 벌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6억짜리가 3억 자본으로
이제 3억으로 떨어졌어. 6억이. 그럼 3억 그대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빚을 지기 싫으니까. 근데 얘는 결국 9억으로 갑니다. 6억짜리, 이제 6억이 3억으로 떨어진 작은 걸 잡았기 때문에 6억밖에 못 올려요. 3억이 9억 됐으니까. 근데 빚투자. 자, 6억이 3억으로 떨어졌어. 근데 대출을 좀 얻은 거야. 10억이 6억으로 떨어졌다. 3억 자본으로 3억 대출을 얻어갖고 6억짜리를 잡았어요. 얘는 14억까지 가니까 8억 수익. 더 훨씬 더 많이 벌고. 갭투자. 이번에는 13억이 7억까지 떨어진 걸로. 그럼 자본 3억으로 갭투자 한 거예요. 얘는 19억까지 가네요. 무려 12억까지 버네요. 자, 폭락장, 경제위기 때는 반드시 갭투자가 1번이고요. 빚투자가 2번이고요. 실거주가 3번인 거예요. 자, 경제위기 때 여러분들, 자, 좋다.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코스피 2300에서 1800 이 사이에 놓이면 이거 경제위기 위험성이 있죠. 왜? 2700, 800까지 갔던 게 갑자기 2300, 2000 분기되고 그러면 이건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코덱스 인버스 1 곱하기를 하면 1배에서 2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주식이 하락할 때 먹는 건데 하락할 확률이 크잖아요. 이번에는 1800, 여기까지 떨어졌다. 그럼 이번에 곱하기 2로 자신감 있게 질러도 됩니다. 그러면 1800에서 1200 사이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얘는 2배로 따따 먹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의 3배를 먹게 돼요. 1억 투자하면 3억이 되는 거죠. 단 이때 조심할 점이 있어요.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고 지그재그로 떨어지기 때문에 또 떨어지는 척 하다가 1500에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인버스에 계속 물방하고 끝까지 갖고 있으면 물려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올라간다 그러면 손해보더라도 털어내야 돼요. 물렸다는 표현은 본인이 욕심을 갖고 끝까지 보유를 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자, 코스피 이번엔 바닥까지 천까지 가게 되면 해외 걸 찔러볼 사람은 찔러볼 필요가 있어요. 잠깐. 그럼 4배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얘로 끌고 가도 되고 해외 자신이 없으면 해외 왜? 우리나라가 먼저 빠지고 해외가 늦게 빠지기 때문에 그 시차를 이용해서 먹자 이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코스피가 1000까지 떨어졌던 게 1100으로 올라가고 있네. 이제 회복 국면이에요. 회복. 1100에서 1400까지는 코덱스 200 이거 1 곱하기 짜리인데 그냥 이걸로 먹으면 돼요. 5배에서 6배. 그런데 1400까지 확실히 왔어. 그럼 이건 뭐 2000, 3000으로 가는 코스 아닙니까? 회복 코스잖아요. 물론 이렇게 해다가도 또 추락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상승장에 몰빵해버리면 또 안 돼요. 항상 자 인버스 잡을 때는 하락하고 있으니까 인버스를 잡았는데 올라갈 거에 대비를 해야 하고 좀 타이밍 놓쳐서도 팔아야 돼요. 물려버리면 난리 나니까. 물렸다는 개념은 여러분들의 탐욕이라고 했어요. 손해를 봤어도 팔면 돼요. 물렸다는 개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손해봐서 안 팔겠다 하는 그 심보 때문에 추락하는 거예요. 주식은 다 그래요. 물렸다는 표현은 본인의 탐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400까지 가면 코덱스 레버리지 2 곱하기로 하세요. 올라가는 거 2 곱하기로 잡으시라고요. 이제 상승하니까. 그럼 12배에서 20배. 뭔 말이냐? 1억 투자했을 때 12억에서 20억. 그 다음에 2500, 3000 사이까지 오면 우리나라가 먼저 회복을 할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 막 따라오고 있어. 미국 같은 나라가. 그러면 거기에 잠깐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20에서 40배까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자신 없으면 그냥 코스피로 올인하고. 단 조건이 있어요. 아마 이번에 회복하면 경제위기 털었다가 회복하면 전고점인 3300 가볍게 갈 거예요. 아마 3000 정도 되면은 이제 부동산도 좀 올라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다 던져버리고 강남부터 시작을 해서 한강변, 서울 이 순서대로 부동산 투자하세요. 이때는 아파트 투자해야지 계속 코스피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코스피 3300을 해보겠는데. 아파트 투자하면 더블 이상 먹습니다. 60배. 이래서 1억이 60억이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확률은 상당히 높고 몇 번 시행착오를 거듭하더라도 60억 아니면 어때요? 자, 1억 가지고 3억 벌면 어떻습니까? 자, 탐욕만 버리시면 돼요. 지금 돈으로 지금 물결을 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오기 바랍니다. 경기 침체가 언제 경제 위기로 확산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이 꼭지에 이르면 현금을 보유해서 기회를 잡으십시오. 감사합니다.